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지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민주평화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최 의원님을 만나 다양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 의원님은 지역구가 광주잖아요. 네, 예. 북구 을 지역입니다. 북구. 지금도 지역에 자주 오시죠? 2년이 좀 넘었는데요. 제 원칙이 금기원래라고 금요일 날은 지역구로 내려와서 이제 월요일 날 서울 국회를 가서 일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그 지역구 의정활동 원칙인데요.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기원래였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시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좀 활동폭을 예. 넓히셨겠습니다. 어제도 부산을 가고 오늘 또 이제 보성 또 광양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됩니다. 네. 예. 이번에 민주평화당 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예, 출마하게 된 동기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민주평화당이 이번에 작년 올 2월에 창당을 해서 한 5,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참히 참패를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위기이고 또 저는 이제 호남 정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도 살리고 호남 정치도 살려내는데 비록 제가 정치 초선이지만 큰 변화를 위해서 도전했다.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 6분 정도가 출마하신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분 중에서 우리 최경환 의원님만의 경쟁력, 장점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위기에 처한 당의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난하게 기존에 했던 뭐 중진 이렇게 나갔을 때 얼마나 호남인들이나 당원들이 우리 민주평화당을 주목하겠느냐. 그래서 큰 변화를 일으킬 새 인물이다 이런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청와대에서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이미 정치권에는 늦게 들어왔지만은 정치권과 두루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선이지만 그런 경험들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주도할 신진 초선으로서 대표성을 좀 입증을 했고 그러는데 또 경험이 좀 적다 이런 정치적 경험이 적다 이런 지적도 없잖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당을 삼각축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나 이런 저희 17명 의원 중에서 10명이 초선 의원들이거든요. 이런 저나 이런 우리 그 김경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초선들이 당의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 나가고 또 여기 장병환 의원이나 또 황주용 저희 농해수위 위원장이죠.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국회 원내를 주도해 나가고 특히 소수 정당은 예산과 법안을 다루는 국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주도해 나가고 세 번째로는 저는 그래도 민주평화당의 자산 대표 주자는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입니다. 이분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정동영, 천정배 의원께서는 앞으로 4년 후에 우리 민주평화당과 함께 대권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는 그래서 우리 평화당의 대선 주자로서 활동하는 정당의 대선 주자가 없으면 그 당은 실제 지지율도 그렇고 관심을 끌기 힘듭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그런 역할이 있다. 그렇게 삼각축으로 운영한다면 제가 초선의 그 부족한 경험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최 의원님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네. 중점적으로 어떤 정책, 이런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일단 호남 대변 정당입니다. 민주평화당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작년처럼 광주, 전남, 전북 국비예산 확보 철저히 이번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북의 새만금 사업, 광주의 에너지밸리 특별법이나 광산업 융합발전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전남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들을 충실히 성과있게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2020년 총선을 대비해서 정말 지역에 뿌리를 둔
젊고 유능한 인물들을 발굴해내서 실제 훈련하고 이렇게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 총선에서 성과를 내는 거,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의원님은 호남에 그 기반을 둔 호남 대표적인 정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지역민들에게 큰 인정을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바람, 또 트럼프 바람, 김정은 바람 이런 쓰나미 같은 상황에 실어진 것이긴 했지만 저희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건데 그 이유는 우리 민주평화당이 덩치도 적고 또 관심도 끌만한 정책도 부족했고 정체성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뼈저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확실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선명하고 당당한 그런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다시 주민들에게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호남 분들은 호남 대변 정당으로서 역할은 중요하다. 그걸 해달라 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전국 정당으로서 국가적 시대적 과제에 충실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호남 대변 정당으로서 충실히 일해야겠지만 전국 정당으로서 국가 일에 나라 일에 앞장서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마 기자회견이었던가요? 그 자리에서 평화당이 살아야 민주당이 겸손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신가요? 저는 지역이나 중앙에서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그 약간 오만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지역에 거의 광주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북, 부산,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당 독식 현상이 전국화되면서 좀 오만하고 자만한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 광주시 의회 의장단 구성에서 보여준 파행 사태, 참 나쁘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평화당, 야당 견제 세력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고 그런 점에서 민주평화당에서 지역에서 그런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앙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은 129석밖에 되지 않은 절대 소수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런 개혁 진보 진영의 도움 없이는 어떤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더 겸손해져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평화당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고 또 같이 개혁 진영 구축해 나가는 데는 역할을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은 민주평화당이 좀 더 활동적이고 해야 민주당도 좀 더 역할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청와대에서 야당에 대해서 협치 내각에 대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일단 집권 2년차 들어와서 소수 여당으로서의 국회 내에서 입법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한계, 또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이 속도가 늦어지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좀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제안이 나온 것은 제대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일보한 상황 인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 청와대의 발표로는 좀 불분명한 게 많습니다. 즉 어디하고 어느 정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건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과 하겠다는 건지 한국당과 보수대연정을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국회에서 또 야당을 끌어안기 위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하는 이런 협치는 불가능한 거고요. 정확히 어떤 그 경제 살리기 협치가 돼야 되고 남북 평화를 진전시키는 협치가 돼야 되고 이런 목표 특히 저희들은 선거구제 개편, 개헌, 또 검찰 개혁과 같은 공수처법 같은 이런 사회개혁 입법들, 정치개혁 발전 입법들을 위한 전제 없이는 이런
협치 내각의 참여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하라.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야권의 어떤 특정한 장관 자리를 배려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네. 좀 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신 것 네.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네. 개헌이 추진되다가 동력을 좀 잃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헌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지 또 아니면은 재개가 될지 이렇게 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고 다들 약속을 했는데요. 야권도 충분히 여권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도 있고 청와대도 무조건 그런 상황을 알면서 개헌을 들이민 것도 서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개헌 문제는 촛불 시민혁명의 요구입니다. 촛불의 요구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대개혁 과제인데 국가 대혁 개혁 과제입니다.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새로운 그 다양한 민주주의 구도에 맞는 요구에 맞는 체제로 바꾸고 여러 가지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다시 개헌 협상을 국회 내에서 해야 되고 이 점에서 민주평화당도 야당으로서 또 같이 협력해서 개헌 협상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또 전제가 있습니다. 같이 선거구제 개편, 민심 그대로 선거구제 개편을 이루어내야 된다. 부산에 같은 경우 과반수도 얻지 못했는데 부산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도 믿지 못했는데 80%, 87%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이런 선거 형태 가지고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민심 그대로 선거구제 개편도 개헌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헌 그 하나만 갖고도 큰 이슈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이것하고 선거구제 개편과 동시에 추진이 되면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개헌의 정신은 분권과 자치 이겁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와 선거구제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국회의원님들은 뭐 역할이 단순히 지역을 넘어서 어떤 중앙 행정에 많이 또 견제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보고 계시잖아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기 원래를 하시면서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보고 계시는데 지역민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평화당에 많은 요구들을 하시는데요. 좀 분명하고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남 대변 정당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호남당이란 말 듣지 마라. 호남 지역당이란 말 듣지 마라. 전국 정당화 노력을 하라 이런 이야기고 문재인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 특히 요즘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좀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살게 해달라, 민생 챙겨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2년 전에 이제 국민의당이죠. 그때는 이렇게 많은 성원을 해주셨고 지난 대선 때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 민주평화당은 좀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호남에 기반한 호남 대변 정당, 호남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호남 정치를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번에 당 지도부를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서 다시 출발하겠다. 그래서 다시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평화당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님 말씀처럼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호남 정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고 지역 민심을 정치에 잘 반영해 정치가 좀 더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